악성 코드만 사면 특별한 어떤 해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도 공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보안뉴스의 권준 편집국장입니다. 안녕하세요. F2W 곽경주입니다. 네, 저희 다크웹 인사이드가 다시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그 국내 최대 보안 전시회인 세계 보안 엑스포 현장에서 라이브 트랙을 좀 진행해 봤는데요. 네. 아주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간 저희가 못 본 사이에 뭐 다크웹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이버 범죄 조직 내에서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최근 들어 이사님께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봤던 이슈들이 있었다면요? 아, 네네. 우선 뭐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레이드 포럼 운영자가 잡혔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그 레이드 포럼 운영자인 것처럼 텔레그램을 운영한다던가 이런 이슈들이 있었어요. 브리치드 포럼이라고 있어요. 레이드 포럼을 운영했던 또 다른 운영자가 나와서 만든 포럼이 있는데 거기 운영자가 거기를 저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얘는 스캠이다. 그러니까 얘 조심해라 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그 사칭했던 운영자는 옴니포턴트라고 이번에 잡혔던 운영자죠. 네, 그걸로 이제 사칭해가지고 텔레그램 채널 만들고 막 돈 뜯어내려고 하고 그랬던 이슈였었는데 이런 게 참 재밌어요. 이 다크웹 쪽에서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네, 사기꾼을 또 등치고 하는 네, 그런 이슈들. 그 브리지 포럼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저희가 다크웹 탐방 때 직접 한번 네. 들어가 보기도 했던 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 외에는 그 탱스네이크라고 중국 쪽 공격 네.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이제 트위터를 만들었어요. 트위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방부를 해킹했다라고 하는 그런 글도 올리고 그다음에 의료 쪽 우리나라 의료 쪽 협회를 공격해서 내부 데이터를 탈취했다라는 글도 올렸었는데 최근에 이 조직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신경을 쓰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크웹 기반 랜섬웨어 조직 가운데는 네. 자꾸 이제 얘기가 되는 데가 이제 레벨인 것 같아요. 가장 또 악명을 떨치기도 했었고 네. 또 최근에는 경찰들에 의해서 네. 또 와야 됐다는 얘기도 그렇죠. 있었는데 네. 최근에 다시 또 부활했다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레비를 비롯해서 이런 랜섬웨어 조직들이 없어졌다가 부활하고 이런 현상들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그 레빗 이슈는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얘네가 원래 있었던 조직 멤버가 나와서 새롭게 만든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어떤 곳에서는 얘네들은 사기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일단은 스캠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악성 코드 같은 걸 분석해 보면은 예전에 레빗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다크웹 쪽의 사이트 자체도 얘네들이 새롭게 만든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로 이제 연결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예 스캠이다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이들의 행동을 조금 더 지켜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업데이트된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네, 네.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네, 네. 또 새롭게 요즘에 등장하거나 주목할 만한 또 사이버 범죄 조직이 있으면 네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그 결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탱스네이크 이들이 러시아 쪽 해커랑 연합을 한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는 이제 와이던이라고 부르는데 러시아 쪽이랑 연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토에 대한 반감이 좀 있어요. 네, 나토랑 뭐 이렇게 서방 국가, 유럽 국가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그쪽을 타겟팅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정황들이 지금 계속 보이고 있어가지고 유관기관이나 이런 쪽에는 저희가 계속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어디를 타겟팅하고 있는 건지, 어떤 수법을 쓰려고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들도 결국에는 랜섬웨어나 이런 걸 쓰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주목을 하고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가 뭐 나토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네, 그렇죠. 얼마 전에 뭐 사이버 안보 쪽 분야에서는 또 이렇게 네. 어떤 참여하기로 했다고 네. 얘기가 있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나토의 중립국들이 사실 나토에 가입하는 경향이 이제 러시아 전쟁 이후에 네.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결국 나토에 대한 어떤 반감을 많이 드러내는 것 같긴 하는데 이 조직들이 약간 어떤 국가 지원하고 이런 것들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까지 저희가 확보한 분석 결과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들이 국가급 배우가 뭐가 있다라고 하기는 좀 결론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네. 국가급 배우가 있는 조직들은 제 경험상으로는 좀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렇게 좀 구별을 할 수는 있겠네요. 네, 네, 국가 지원 해커 조직은 은밀하게 어차피 움직이기 때문에 네, 네. 대외적으로 이렇게 막 나선다든가 이런 거는 좀 없고, 네. 네네. 정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네. 결국은 국가 지원 해커 조직은 아니고 네, 네. 네, 볼 때 추정컨대 네. 네, 아무래도 그런 걸 사칭해서 조금 더 자기네들의 네. 어떤 네, 해킹 행위의 명분을 조금 찾으려고 하는 네, 네. 네, 그 해석이 될 수 네.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요번에 해킹 포럼에서 좀 이슈가 됐던 게 네. DC 렛이라는 이제 악성 코드가 이게 되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이제 판매가 되면서 사이버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어떤 네. 그런 추세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변화를 네. 갖고 계신지요? DC 렛은 이제 다크 크리스탈 렛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인데, DC 렛이 좀 재밌는 부분은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가 됐어요. 한 화로 13,000원 정도. 네, 굉장히 싸게 판매가 되고 있고, 기능들을 봤을 때 기존 RAT 악성 코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다가 침투를 해서 입력 값을 다 탈취해 나간다던가, 그 다음에 외부에서 그 화면을 볼 수 있게 한다던가, 웹캠을 활성화시킨다던가, 이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DC 렛은 올해 처음 판매한 게 아니고 19년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이렇게 쭉 판매를 해오고 있는 건데, 그때부터 700루블로 판매하고 있었던 거고, DC렛뿐만 아니라 이제 다크웹 마켓이나 다크웹 포럼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범죄 도구를 판매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랜섬웨어 빌더를 팔기도 하고, 이런 지금 원격 제어 도구를 팔기도 하고, 이런 게 좀 큰 시장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보다 더 큰 범죄 조직에 눈에 딱 띄게 되면은 이제 범죄 조직이 이제 뭔가 공급 계약 같은 비슷한 그런 느낌을 하겠죠. 그러면은 돈도 벌고. 네. 이걸 개발했던 어떤 그 해커 네. 그 개발자가 네. 계속 이 악성 코드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관리를 네. 되게 체계적으를 한다라는 네.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네, 네. 당연히 이렇게 좀 많이 팔리는 RAT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그 유지 보수 같은 것도 해주죠. 그리고 지금은 삭제됐는데 유튜브에 홍보 영상도 올렸었어요. 아, 그래요?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 도구를 홍보합니다. 결국은 요 악성 코드만 사면 특별한 어떤 해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도 그렇죠. 결국은 네. 공격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네. 네. 최근 사실 북한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미사일 발사, 핵실험 얘기하면서 특히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갑자기 이제 확 창궐을 하면서 네, 네. 관련해서 이제 정보 탈취라든가 사이버전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네. 혹시 이사님께서 좀 파악하고 있거나 체크하고 있는 네. 어떤 북한의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 그 북한 쪽 공격이 있다라는 레포팅이 예전보다 좀 많이 늘었어요. 제가 요즘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면은 북한 쪽 공격 그룹들이 랜섬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계속 들려요. 그리고 2017년도에 제가 금융보안원에 있을 때 작성했던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서 처음 명명을 했던 그룹이죠. 안다리엘이라고. 이 그룹이 랜섬웨어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룹은 맞아요. 그리고 타겟은 거의 한국이었죠. 한국에 있는 기업이었는데, 최근에 보면 미국 쪽 분석가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미국을 대상으로도 랜섬웨어를 유포하고 뿌리고 있다. 네. 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좀 모니터링하고 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알았던 거는 이제 김숙희 그룹이 우리나라 이제 국내 공무원, 태역 장군이나 고위 공무원들 타겟으로 많이 공격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 중에 1년 가까이 계속 탈취가 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국가안보상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에 대한 조치가 아직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다소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네. 범위를 확대를 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네, 네. 관리 어떤 관리 주체에 대한 범위를. 네. 다크웹에서 한 달 동안 또 활발하게 활동했던 어떤 조직이라든가 네. 특이 동향, 그다음에
피해 국가 이런 네. 것들 통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면요. 네네. 뭐 항상 랜섬웨어에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국가는 미국이고요. 네. 근데 미국이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평균 50% 정도, 전체 피해 기업의 50% 정도였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60% 이상으로 올라갔고, 네. 네, 산업군은 항상 비슷비슷합니다. 제조업권이나 뭐 건설 뭐 이런 쪽이 가장 많이 피해를 받고 있고, 랜섬웨어 활동을 봤을 때는 콘티가 많이 죽었어요. 콘티가 이제 내부적인 내홍이 있었잖아요. 내부 네. 분열도 심했고 그러다 보니까 콘티가 이번에는 25%까지 떨어졌어요. 네, 락빗이 50% 정도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블랙캣이 좀 많이 포션이 올라왔습니다. 한 10% 가량으로 올라왔고, 네, 그리고 아보스라커는 미국 내 주요 기반 시설 대상으로 공격하는 그룹으로 FBI에서 경고를 내리기도 했었거든요. 이 아보스라커도 꾸준히 좀 활동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콘티가 활동량이 줄어들고 그 안에 있던 그 범죄자들이 빠져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 범죄자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조직 어딘가로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들은 뭔가 또 다른 범죄 조직에 비해서 경쟁력도 올라가고 뭐 기술력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콘티 외에 다른 그룹들도 좀 눈여겨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